이야기하죠. 이분이 저예요. 그런데 31살 때의 저예요. 32살. 지금이 47살이니까 사실 저는 원래 노안이에요. 원래 유전적으로 좀 노화 단백질이 많은 관계로 좀 유전인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저는 이때 제 직업은 네트워커가 아니었고요. 은행원이었어요. 은행 생활을 열심히 했던 시기였고 결혼도 일찍 했었고 저에게 누스킨 사업을 알려주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도 은행원 출신이세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아시죠? 금융감독원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아들에게 누스킨 사업을 전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누스킨 사업을 전해줬냐면 저희 삼형제거든요. 형하고 동생은 누스킨 사업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사업을 전할 때 저한테만 말씀해 주셨어요. 삼형제 중에 저한테만 말씀해 준 이유는 뭐냐면 금감원에 오래 계시면 누구보다도 금융기관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인 저에게 아버지는 60세까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이에는 40대 중반이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의 미래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일을 전해줬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 누스킨 사업이었어요. 그걸 전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되게 안 좋았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람 많은데 별로 오기 싫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절대 근처도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전달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막 전달하던 그 다단계 피라미드를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전해줬는데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나이 연세가 드시더니 판단 능력이 흐려지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있었냐면 저 역시도 제 미래가 불안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개인의 인생을 살 때까지 후원자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후원자의 역할을 해야 되려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 수입이 창출돼야 되는데 제 나이 45세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그럼 내가 거기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과연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늘 뭔가를 찾고 있었던 시기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받았기 때문에요.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소중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건 옳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전해준 그 일이라면 분명히 내가 모르고 있는 일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누스킨에서 백만장자가 됐고요. 백만장자가 한 3년 반 전에 됐거든요. 3년 반 전에 됐는데 되게 재밌게 사업하고 있고요. 또 제가 15년 전에 걱정했던 걸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요. 저는 누스킨 사업을 오래 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꿔준 건 이 에이즈락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이즈락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던 게 2010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2009년 중반부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 보지 못한 에이즈락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름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에이즈락 이거 쓰면 안 늙는데요. 믿겨지세요? 아무리 누스킨이 좋지만 이건 심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2009년도에 아무런 정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 정보가 없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과 똑같았어요. 뉴스팩? 오늘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게 말이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었겠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2010년 1월 이 에이즈락이 런칭되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스킨의 성장 그래프예요. 2000년도부터 누스킨이 한국에 들어온 건 96년도였죠. 96년도. 그리고 97년도에 또 들어왔죠. IMF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누스킨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모든 외국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침체기를 걷다가 2000년도에 파마닉스라는 기업이 런칭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꾸물꾸물 성장의 기세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2010년 1월 에이즈락이 런칭되는 이 시점부터 2016년까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지금 누스킨이에요. 저 역시 200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꾸물꾸물거리기 시작할 때. 그런데 제가 2001년부터요 2010년도까지 사업을 되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벌었던 누적 수익을 봤더니 50만 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6억. 한 9년 정도에서 6억을 벌었어요. 근데 은행원 생활을 했다면 그거보다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번 돈이 150만 불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이 150만 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많이 번 거 아니에요. 1000만 불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 2000만 불을 버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 수준에선 되게 많이 벌었던 수입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장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전 사업을 2001년도에서요 2010년 1월에 여기 최고직급이라고 하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8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때가 제가 50만 불을 벌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2010년 1월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2010년 1월이 에이즈락이 처음 세상에 선보이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2010년 1월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을까요? 에이즈락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회의 시기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기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꼼꼼히 계획해 보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앞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요 2009년 중반에요 이분이 누스킨 창립자시죠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25년간 누스킨의 업적을 앞으로 3년 이내에 에이즈락을 통해서 새롭게 이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25년 동안 만들었던 모든 기록들, 수치를 3년 안에 똑같은 수치를 만들겠다라는 그 얘기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의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 내가 누스킨을 사업하고 있지만 이 기회의 시기에 기회를 올바르고 내 거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나 역시도 이렇게 성장을 할 거고, 아니면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감 가세요? 아까 제 그래프 보셨지만 저는 25년의 역사를 3년 바꾼 만큼의 그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50만 불을 3배 이상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있는 건 저 역시도 누스킨과 똑같은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누스킨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성장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 누스킨이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는 거죠. 저는 100만 장자 되는데 12년이 걸렸는데 요즘 100만 장자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6년. 그럼 그 속도를 빨리 올리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 에이즈락이겠죠.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공감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과 똑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에이즈락이 런칭된 2010년 1월이나 유스스펜이 런칭될 7월 8일이나 똑같은 현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계속 똑같은 현상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제품이 런칭될 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다. 어떤 사람은 빠른 성장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태될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다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그죠? 과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었던 시기에는요, 생활 수준이 다 똑같았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확연하게 갈라져요? 5%의 부자와 95%의 평범한 사람으로 갈라지죠.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5% 사람들은 점점점 더 부를 축적하게 될 거고 95% 사람들은 점점점 생활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거 저와 공감하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요 물가는 더 올라갈 거고요 1인당 국민소득도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개인 이 1인당 국민소득은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요, 내 소득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이 좋아진 것이 나와 괴리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년 1월 달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에이지락의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최강의 마인드를 갖춰야 되고 행동력을 갖춰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했어요. 여러분들, 누스킨이 사업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누스킨 사업을 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할 때요, 선택을 할 때 내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맞지 않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업을 얘기했을 때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아는데 내 친구도 했었는데 하다가 돈 못 벌었어. 그리고 실패했어. 하다 말았어. 그리고 내가 그거에서 돈 버는 사람 못 봤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저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저는 왜 하고 있을까요? 저는 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와 똑같아요. 모든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들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려면 어디 가서 공부시켜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땐 강남 8학군이었거든요. 그죠? 거기 가면 서울연고대 갈 확률 높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곳도 8학군이었는데 제가 서울연고대 갔을까요? 저 서울연고대 못 갔어요. 저 약대 갔어요.